처절한 사투와 서러운 눈물로 지켜낸 고작 나 자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궁금함이 있으시거나 나르시시스트를 이미 많이 찾아보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도 제가 오랜 시간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슬퍼하고 아파해온 인생을 살았고 작년에 출간하게 된 저의 에세이 시집은 이러한 성장 과정으로부터 나 자신을 찾고 지키는 과정에서 용기를 내고 나를 추스르기 위해 적은 일기들의 모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저의 사연을 전하면서 제 시집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나는 어떤 상황인 걸까? 내가 이상한 걸까? 난 정말 부족한가? 내가 예민하고 내가 이해심이 부족한 걸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잘 해보려고 오랜 시간 애쓰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 몇 년 사이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스트, 더 나아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까지 악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자세히 더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저의 영상에서도 한번 이 주제를 가볍게 다룬 적이 있었고 한편으로 저는 많이 벗어났다고 믿고 있었으며 오히려 이런 상황에 다른 분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들과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고 유튜브 콘텐츠 기획을 위해 자료를 조사하는 중에 나르시시스트, 가스라이팅 관련 콘텐츠를 보다가 내가 아직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이 강력하게 왔고 사실 멘붕이 컸습니다. 현재 저는 라이프 코치, 심리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있긴 하기에 이에 따라 저의 새삼스러운 이 심리적 충격을 해결하기 위한 셀프 코칭을 진행했고 일단 유튜버로서 꾸준히 업로드하기로 한 저와의 약속도 실행하고 지금 제 안에 가득 찬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결하기 위해 이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저 또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걸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건 프랑스 심리상담가 크리스탈 푸티콜랭의 책 굿바이 심리조종자라는 책을 읽은 후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심장이 너무 뛰고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어떤 소름, 전율을 느꼈었죠.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어떤 전문가는 요약 정리해서 책으로도 엮고 있구나 하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아버지가 나르시시스트인 셈인데요. 물론 저는 타고나길 조금은 도전적이고 깡다구도 있는 편이어서 이런 책을 만나기 전에도 아버지의 강압, 이기심, 인간을 향한 무시, 가스라이팅을 그 어떤 가족보다 빨리 의심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나 자신의 삶을 살고자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독립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의 연결, 나의 판단에 대한 재고, 그래도 가족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결국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었고 또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강력한 나르시시스트일까? 다시 의심도 하느라 결국은 너무 많은 시간을 질질 끌며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진해왔다고 봅니다. 핵심은 끝없이 탈출하고 나를 지키고 내 삶으로 뛰어들긴 했지만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의 가스라이팅과 심리조종에 이미 오래 길들여져 있었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혹은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간적인 노력과 다른 가족들을 구하고 함께하고자 했던 모든 과정까지 해서 결국 전 차분하게 제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제 인생 계획에 몰두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두 가지를 다 해내려고 했기에 후회도 없고
자부심도 크지만 지금 40대 후반에서 그동안의 제 인생과 가족사를 보면 다소 허망한 마음도 큽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시집을 함께 낭독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끝을 알 수 없는 절망과 시련에도 방법을 찾아내고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던 저의 경험과 깨달음 또한 크기에 아직도 현재 진행형일지언정 어떤 공식과 노하우를 찾아냄으로써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지킬 수 있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힘 또한 있기에 단지 넋두리를 하기 위함이 아닌 서로 의지하고 돕고자 함입니다. 일단 약간의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조사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악인이고요. 소시오패스는 초기 양육 환경의 결핍,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악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르시시스트 또한 초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양육 환경으로부터 받은 결핍과 트라우마로 만들어지는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앞 두 경우가 범죄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면 나르시시스트는 가까운 곳에 함께하면서 교묘하게 타인을 짓밟고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거나 심리 코칭을 하면서 만난 사례를 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보통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편인데요. 그 성을 자기가 나가서 해악을 끼치기에는 자신 안의 열등감과 두려움이 큽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며 무능하게 만들고 그들을 밟고 올라서는 그 쾌감으로 자신의 열등감과 두려움을 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성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를 왕으로 모시고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존재는 노예처럼 혹은 부속품처럼 되어야 하는 거죠. 처음엔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무시당하거나 가혹하게 취급당하거나 버려질 것 같은 공포를 느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기에 전 이 부분을 치료해주고 공감해주고 알아주면 변화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받거나 진단 여부를 몰라도 이미 가스라이팅 기술이 능숙하고 가면을 바꿔 끼면서 타인에게 거만하고 타인의 불행이 곧 자신의 만족이자 안심이고 자신만이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세팅되어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인 것인데 이것은 결코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많은 자료를 찾으며 알게 되었고 결국 저도 중년이 다 되어서까지 아버지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의 일기를 엮은 시집을 읽어드릴 텐데요. 사실 이건 구구절절 풀어서 에세이를 쓴 것은 아니고 제 심정 혹은 어떤 깨달음을 시의 형식으로 좀 은유적으로 남긴 글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1부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2부를 만들어서 추가로 읽어드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처절한 사투와 서러운 눈물로 지켜낸 고작 나 자신. 나비다 글 행의 에세이 시집. 죽어도 참을 수 없어 고군분투한 한 사람의 농도 깊은 흔적. 예민하고 피곤할 정도로 나를 지켜내고 싶은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 책. 적당히 어울리고 맞춰주며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 자신을 속이며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것들에 계속 울컥거린다면, 이미 탈진하고 무기력하고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면, 소심할 정도로 일일이 챙기는 세심한 배려에 집중한다면, 서문.
어느 순간부터 난 매우 투쟁하듯 살고 있었다. 악착같이 힘을 내고 도전하고 싸웠다. 난 대단한 무언가를 지켜내려는 사람 같았다. 미친 듯이 용기 내고 시련을 겪으며 부딪힌다면 반드시 배움과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과정에 있는 나를 대단히 여기기도 했고 이러한 과정 끝에 어마어마한 보상이 올 것도 같았다. 어쨌든 나는 대단한 무언가를 위해 피를 철철 흘리며 버텨낸 느낌인데 지나고 보니 내가 지켜내고자 했던 엄청나고 대단한 무언가는 고작 나 자신이었다. 고작 나 자신을 위해 나는 사투를 벌였던 셈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피를 흘리며 나를 지켜낸 셈이다. 세상과 인류를 구원할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간신히 나 하나를 지켜낸 셈이다. 굽이굽이 넘고 넘어 난 고작 나 자신에 도착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참으로 복잡한 심정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 나 자신을 지켜냈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과 고작 나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 이렇게까지 사투를 벌여야 한다니 가만히 있으면 나를 지켜낼 수 없는 것에 뭔가 김 빠지는 기분이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나 자신을 지켜내세요 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고작 나 자신을 지켜냈다는 것에 웅장하고 가슴 먹먹한 환희를 느끼기도 하고 내가 벌인 사투가 세상도 인류도 아닌 고작 나 자신이라는 사소한 표현으로 귀결된다는 것에 한낱 가벼움도 느낀다. 그러니까 피를 철철 흘리는 그 무겁고 처절한 사투의 감정도 고작 나 자신이라는 허망하고 가벼운 감정도 사랑한다. 뭔가 부조리한 것 같은 이 상태가 그냥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난다. 난 울었다 웃었다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울었다 웃었다 할 때 가장 살아있는 것 같다. 난 살아있고 싶은가 보다. 살아있고 싶어서 고작 나 자신을 위해 피를 철철 흘렸나 보다. 여기 실린 글들은 투쟁하듯 살기 시작한 지 20년 남짓 흐른 어느 순간부터의 기록, 일기들을 발췌한 것이다. 나이로 보면 40쯤부터의 기록이다. 결과적으로 고작 나 자신을 지키다가 얻은 배움과 깨달음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가슴 떨리고 소중했기에 책으로 엮어내야겠다 싶었다. 그런데 또 막상 모아놓고 보니 그 당시 내가 체감했던 사투의 열기에는 역시 못 미친다. 어쨌든 그것들을 좀 정리하고 다듬고 지금 현재의 나의 기운을 첨가했다. 읽는 이에게 이야기들이 제대로 가 닿길 기원하면서 그냥 느껴보시길 바란다. 무겁디 무겁기도 하고 먼지처럼 사소하기도 한 고작 나 자신을. 2020년 7월에 3월 28일 용기 1. 용기는 늘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용기를 몇 번 내봤다고 용기에 길들여지지 않는다. 다시 처음인 두려움에 도전하는 것이 용기이기 때문에 용기는 늘 새롭다. 용기를 내기 위해 용기 내야 하기에 여간에선 움직여지지 않는다. 용기 내기 위해 용기 내는 나를 마음에 품고 잠이 들자. 그 마음으로 눈을 뜨자. 결국 오늘 용기가 찾아올 것이다. 5월 24일 위험한 사람들에 관하여. 위험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미 그들의 영혼도 파괴되었고 자라지 못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안심은 다른 영혼도 파괴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도 누군가에 의해 영혼이 잘려나갔기에 근원엔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버림받거나 생존하지 못하거나 배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랑받고 지켜지지 못할 거라 겁먹은 영혼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결핍의 감정을 없애기 위해 심술을 부린다. 심술이 뜻밖의 먹힌다. 심술의 강도가 높아진다. 자신이 힘이 있는 것 같아 쾌감을 느낀다. 두려움의 망령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겁먹기 전에 다른 이를 파괴해야 한다. 그런데 심술과 파괴와 두려움과 공포를 티내선 안 된다. 가장해야 한다. 괜찮은 어른처럼. 그래서 위험하다. 4월 13일 가슴에 품은 날. 나는 멍청하게 비참해지는 것이 뭔지 안다. 나보고 왜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묻지 말라. 그냥 안다.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이 어떻게 생명과 존재를 훼손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잘 안다. 모든 의견과 가능성이 묵살당하고 당연하듯 가차없이 복종하도록 강요당하는 것. 공포를 느끼며 잃어가는 자신의 힘, 흐릿해지는 감각, 멍청해지는 의식, 총 칼로 대놓고 짓밟는 것에서부터 애시당초 자체적 힘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어리숙할 때부터 조종하는 것까지 선을 가장한 평범성의 관습이 서서히 존재들을 훼손하는 것까지 최대한 친절하고 부드럽게 관계 맺는 중에 최대한 돌려 말하고 은유하는 중에 내 안엔 강력하고 날카롭게 자리한 날이 있다. 그렇게 품은 날로 힘있게 나아간다. 생명을, 존재를 귀하게 지키리라 다짐하며. 5월 24일 축제. 인생은 축제. 어떤 비극도 나를 위한 축제. 유글유글 하면서 엉엉 울면서 앞으로만 간다.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는 있어도 후퇴를 위한 후퇴는 없다. 뿌듯하다. 자랑스럽다. 난 나의 길을 안다. 8월 16일 휴가. 믿음직스러운 내가 되지 않기로. 솔선수범하는 내가 되지 않기로. 알아서 척척 재빠른 내가 되지 않기로. 충분히 준비하는 내가 되지 않기로. 치밀하게 계획하는 내가 되지 않기로. 두루두루 챙기는 내가 되지 않기로. 휴가. 어슬렁거리기로. 잘 못하기로. 그만하기로. 기대기로. 투정하기로. 이 휴가가 길어질 수도 있다. 나를 잊으시라. 6월 16일 당당함. 당당함에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당당해도 된다.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엄하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녀서 얼굴이 예뻐야 몸매가 좋아야 부자여야 당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당당해도 되고 당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 이 기준 자체가 폭력이다. 쥐뿔도 없어도 당당해도 된다.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그냥 당당할 수 있을 때 가족과 사회로부터 올마온 편견을 털어내고 스스로의 존엄함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을 때 스스로가 이유 없이 당당해질 수 있는 내면 성찰과 성숙이 일어날 때 그때야 진정 타인의 존엄함과 당당함 또한 지켜줄 수 있다. 타인의 존엄함을 회복시켜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당신은 충분히 존엄하며 당신은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다. 자신의 어떤 모습에는 우쭐하고 어떤 모습에는 주눅드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굽신거리고 누군가에게는 함부로 하는 것과 연결된다. 등급을 나누고 그에 맞춰 타인과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기만 한다면 성찰과 성숙으로 타인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기만 한다면 모두가 왕이 될 수 있다면 모두가 내면적으로 왕처럼 살 수 있다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좀 솔직한 고백, 솔직한 에너지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모두 힘내시고요.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하루 되세요.